맛집은 주실랭 가이드. 주식은 주실랭 가이드. 와. 네, 안녕하세요. 김상아입니다. 애널리스트와 함께 업종을 집중 파헤쳐보는 시간 주실랭 가이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강남욱 PB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곡역 지점 강남욱 PB입니다. 네, 마곡역이면 여의도에서 한 20-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맞습니다. 곳인데 혹시 오늘 뭐 지하철 타고 오셨나요? 저는 전기차. 아,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택시도 아니고 전기차 택시를. 제가 네. 이 전기차 택시를 타보니까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도서관에 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조용해가지고 좋았습니다. 아, 정말요? 근데 또 마침 또 우연히 저희의 주제가 바로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친환경 차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정용진 수석연구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자동차 섹터를 맡고 있는 정용진입니다. 수석님, 요즘 많이 바쁘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황도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관심은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고 있는 친환경차, 글로벌이 커지고 있는 이 친환경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매우 많으셔서요. 제가 요즘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점에서도 좀 친환경 차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게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전기차 쪽이 많이 강세였거든요. 그러다가 18년도에서 19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수소차 쪽이 관심을 받게 되면서 투자자분들도 많이 관심도가 높으신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수소차 얘기도 해주셨는데 일단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하이브리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까지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이걸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결국은 자동차를 어떤 구동 계통으로 움직이느냐. 이 차를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먼저 생긴 친환경 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에 저희가 운전하는 엔진 차량에 모터를 달아서 연비를 조금 늘려준 시스템을 하나 추가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기름을 넣거나 가스를 넣어서 움직이는 건 동일한 구조입니다. 네,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더 나가서 다음 단계로 개발이 된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 모터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 이중의 구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저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순수 전기차 시장이 이제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량들은 엔진이 이제 아예 처음으로 없어졌고요. 전기 배터리만 넣어서 전기만 갖고 움직이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수소차도 있잖아요. 이게 뭐 하이브리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수소차와 전기차의 차이는 뭘까요? 수소차와 전기차는 이 둘은 연료가 다른 거고요. 근데 이제 연료가 다르다 보니까 특징도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충전해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자동차 내에 배터리가 있어서 저희가 항상 전기를 충전하는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해서 움직이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 얼마 전에 강원도 갔다가 휴게소를 들렀는데 거기서 전기차 그 테슬라가 충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정부가 이제 친환경차 지원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휴게소뿐만 아니라 이제 웬만한 이마트라던가 대형 단지 아파트에도 무조건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가게 돼서 이제 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2-3년 사이에. 그래서 전기차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명확해진 차종이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수소차는 아직 보신 분들이 거의 없는 차량일 거고 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전기는 이제 저희가 다들 아시죠? 전기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그냥 썼고요. 수소차는 전기 대신에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을 해 넣어서 액화되어 있는 액체 수소입니다. 그럼 그 수소를 자동차 내에서 발전을 시켜서 전기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연료를 넣는지가 바뀐 차량이다라고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석님, 그 서두에도 그렇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그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쪽의 정부 정책은 어떨까요? 그리고 국내 정부 정책을 우선 대들 궁금해들 하실 텐데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까지 많은 친환경 자동차들 전부 다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소차 지원책을 굉장히 이전보다 강하게 발표를 하면서 수소차에 이제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재밌게도 국내 굴지의 자동차 업체인 현대기아차 그룹이 전기차보다도 수소차 쪽에 먼저 투자를 했고 선행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발맞춰서 좀 수소차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된 시점이죠. 이제 옛날에는 친환경차 하면은 그냥 환경을 생각해서 조금 희생하는 느낌으로 사는 측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기술이 발전을 하고 또 디자인도 월등히 예뻐지면서 그냥 좋아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퀄리티도 낮고
대량 생산도 안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수소차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더라도 처음 초기 출시 때는 1억 원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모델은 투싼이었는데 투싼에 1억 주고 사실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래서 당연히 어려운 시장이었고 이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원가를 많이 낮췄고 보조금 없이도 현실성 있는 가격대의 차량들이 출시가 됐고요. 미국 기준으로 하자면은 이제 테슬라가 35,000달러의 모델 3를 출시하면서 실질적으로 매력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전기차가 나름의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기존 자동차보다도 전기차를 꽤 매력적으로 보시는 시각들이 늘어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친환경차 쪽으로 넘어오면서 수요 자체가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어떤 분야일까요? 확실히 이제 시장 규모는 미국이랑 중국이 압도적인 상황이고요. 미국, 중국, 유럽을 합치면 전 세계 수요의 거의 대부분이 설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양산 측면에서는 좀 뒤처져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으로 한정해 봤을 때는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은 배터리 업체들이 다 굴지 업체들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를 만들면 그 원가의 절반 가까이를 배터리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업체들과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고요. 아직 시장이 열리기 전인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초기 단계라서 비슷비슷한 환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테슬라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그 브랜드밖에 없어요. 테슬라 외에도 또 혹시 좀 주목할 만한 차가 있을까요?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중국 자본을 받고 커지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니오라는 전기차 회사라던가 아니면 아직 상장은 안 돼 있지만 올해 가장 공격적인 정책을 드러낸 바이튼 같은 회사들이 지금 이 시장 참여자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회사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다이슨 같은 가전 업체들도 이 시장에 들어가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연기관차 하면 사실상 현대차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최근에 뭐 펠리세이드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주가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 현대차가 이 전기차 시장 쪽에서 혹시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이게 시장에 오해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정말 재밌게도 글로벌 전체 전 세계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 중국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과 그 외의 시장은 보조금 정책 때문에 아예 분리가 돼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글로벌 3위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1위 업체고요. 모두들 다 아시다시피 2위 업체가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고 3위가 현대기아차이기 때문에 사실 물량이나 뭐 양산 측면에서는 뒤처지는 회사라고는 설명드리기 어렵죠. 오히려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전 이제 최도영 연구원님 나오셨을 때 이제 반도체 쪽 하면 이제 낸드 가격을 주로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전기차 쪽에서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지표라든지 뭐 뉴스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낸드는 저희가 수요를 모르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 지표를 통해서 많이들 투자 판단을 하시는데 자동차 시장은 이 수요 숫자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규모를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 수요의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간 투자자분들은 전기차를 만들려면 결국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양산할 수밖에 없고 배터리를 만들 때는 히토류 금속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히토류 금속들의 가격이 전기차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코발트 가격 지표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보고 전기차 시장을 전망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좀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이 중국에서는 보조금을 좀 삭감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올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고요. 네. 중국이 보조금을 축소한다고 저희가 모두 예측을 했지만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축소를 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저희 예상보다 중앙정부는 보조금 정부를 축소해 놓은 상황인데 재밌는 점은 그 외의 정책들도 있습니다. 징벌적 방식이죠. 자동차 회사가 일정량의 차량을 팔면 그 차량의 일정 퍼센티지는 친환경차로 팔아야 된다. 이걸 자동차 업계에서는 쿼터제라고 하는데 쿼터제를 올해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어도 자동차 업체들은 의무 겨자 먹기로 무조건 친환경차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절대로 이 시장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다. 다만 너무 이제 보조금만 받고 퀄리티가 낮은 회사들이 많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좀 구조조정하고 가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변하는 시장이 양에서 질로 변하고 있다면 한국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 회사들은 이 질에 많이 투자가 돼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중국 보조금 많이 못 받았었거든요, 기존에는. 그래서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발전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아진 경향이 있나요? 그렇죠. 오히려 중국 시장이 중국 업체들 위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빼고 말씀드린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편입되는 과정인 거죠. 수석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사실 내연기관차로에서 전기차로 오면서 사실 크게 뭐 바뀌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열 관리 부분에서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옮겨가면서 저희가 예측 못했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그 열관리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가 엔진으로 움직이다가 배터리로 움직이는 과정으로 바뀌었는데 이 배터리가 초기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 먼 거리를 못 가죠. 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추울 때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 거리가 더 줄어드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기차는 공조 시스템이나 열 관리 시스템을 잘 구성하는 게 그 차의 퀄리티를 많이 좌우하는 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업체들이 기존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충전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좀 줄이는 방안이 생기면 좀 괜찮을까요? 아니, 현 시점에서도 급속 충전은 한 5분에서 8분 사이에 한 30%까지는 채울 수가 있어요. 문제는 자동차에 넣는 충전기는 안 그래도 전압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고전압으로 넣을 경우에 안전 문제가 생겨서 고속 충전을 아직은 상용화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점진적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급속 충전 쪽은 시장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석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질문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좀 주목하셔야 될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차가 지금 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전기차가 언제 가고 또 수석님께서 보시는 전기차 쪽 주식 종목 말씀해 주시죠. 우선 최근에 전기차 섹터가 조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 정책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결국은 정책에 따라서 이 시장이 변하는데 정책이 축소되고 있다는 두려움이 관련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디스카운트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하반기에 가면 이제 저희가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대형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물량들이 계속 공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과 다르게 수요가 꺾이지 않고 계속 킵고잉해서 성장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이 다시 생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저희 담당 섹터에서 이런 모멘텀을 가장 즐길 수 있는 회사, 가장 주가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회사로 저는 대형사 중에서는 한원 시스템, 중소형사에서는 S&T 모티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전망이 좀 밝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는 확정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자동차 전망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한마디로요. 네. 네. 방금 말씀드린 거에 이제 동어 반복인 것 같은데 친환경차는 확정된 미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멋있게 한마디 해주셨는데 부담되실 것 같아요. 부담됩니다. 지금 다음 타자를 기다리고 부담됩니다. 있습니다. 자, 친환경 자동차의 전망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빛은 가장 어두울 때 빛난다 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친환경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돌아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시청해주시는 분들 혹시 원하시는 종목 또는 기업, 업종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얘기 나눴던 친환경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슐랭 가이드 여기까지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함께 외쳐볼까요? 맛집은 미슐랭 가이드, 주식은 주슐랭 가이드. 안녕.